안녕하세요, 투군입니다. 이번 시간에 해드릴 리뷰는 한국 특촬물의 역사 3탄입니다. 1, 2탄을 먼저 보시고 오시면 더 재밌습니다. 그럼 한국의 특촬물을 만나러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그래픽, 연출 등 시각적인 부분은 당시 슈퍼전대 시리즈를 비롯한 일본 특촬물과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방영 당시 22%라는 어마어마한 시청률과 더불어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1, 2기 합쳐 26화까지 방영되었고 극장판까지 제작되었고 과거와 현재의 국내 특촬 작품 모두를 통틀어 우레메와 함께 가장 대중적인 인지도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당시 호평을 받을 정도였으니 충분히 국내 사정에 비춰봤을 때 명작의 반열에 불릴만 합니다. 스토리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우주 저편엔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비너스 별이라는 녹색 별이 있었는데 사탄 제국에 의해 파괴되었고 레디아 공주는 지구의 타이거, 이글, 베어를 찾아 배트맨 전사로 각성시키고 이들은 지구의 평화를 위해 사탄 제국과 맞서 싸우게 된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1기에 나왔던 이글, 베어가 2기에서 바뀌는데 1기와 2기 사이에는 방영 기간에 약간의 텀이 있는데 이 기간에 기존 이글과 베어 역할의 배우가 다른 드라마에 출연하여 스케줄을 빼기가 어려워졌고 부득이하게 배우를 교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역 여관부인 메두사 총사령관의 인기가 진 히로인인 레디아 공주의 인기를 한참 웃돌기도 했습니다. 마카리안 고의 줄거리를 살펴보자면 외계인 카리마 일행은 독도 바다 아래 해저 도시에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돌을 이용 지구를 정복하려 하고 천재소년 또리는 신비의 돌이 가진 세 가지 수수께끼의 열쇠를 우주 평화를 지키려는 외계인 아리안 일행으로부터 제공받아 지구를 수호하려 하는데 카리마의 덫에 걸려 모두 사로잡히게 되고 그들을 위기로부터 구할 수 있는 돌의 세 번째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김박사에게 보냈던 로버트마저 카리마에 의해 파괴당하자 또리 일행은 절대 절명의 순간을 맞는데 그러나 돌의 세 번째 비밀은 바로 악의 징계로서 마침내 돌의 무서운 파괴력에 의해 카리마의 일행이 섬멸된다는 내용이죠. 1탄을 무려 심영래가 주연으로 연기했지만 정작 절정기는 2, 3편으로 꼽히는데 특히 당대 최고의 인기 개그맨인 김정식, 이마령 콤비가 열연했던 2편 궁초도사와 슈퍼홍길동 편이 절정이었으며 우레메 시리즈로 인해서 심영래가 하차하고 김정식이 제2대 홍길동으로 기용되었고 겨울방학 시즌을 노리고 개봉되어 시리즈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작품이며 70만의 관객을 동원했으며 홍길동과 궁초도사는 최고의 치코미 콤비를 보여주는데 처음 만남부터가 사소한 시비가 붙어서 싸우면서 시작되고 마지막까지 치코미 콤비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1편과 2편 모두 악역으로 팽가란이 나오는데 1편에서 홍길동에게 호되게 당하고 2편에 등장하여 자신이 홍길동을 잡겠다고 나서죠. 3편은 당대의 인기 개그맨이었던 조금산, 이경의 콤비가 등장하고 3편 역시 극장에서 나름 인기리에 개봉되었으나 사실 그뒤 시리즈는 비디오로 출시되는 수준이며 그다지 인기는 없었죠. 3편은 시리즈들 중 유일하게 도사가 출연하지 않는 작품으로 복돌이와 끝순이에 관한 과거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짬뽕 홍길동은 극장판으로 개봉된 슈퍼 홍길동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으로 김정기의 서울 동화 프로덕션과 김춘범의 BUM 영화 제작소의 합작으로 제작한 유일한 작품이며 3대 홍길동 역으로 맹구 이창훈이 캐스팅되었고 이 작품에서만 출연합니다. 국제도서와 홍길동은 시리즈 최초로 비디오 시리즈로 만들어진 작품이며 본 작품부터 반달 가면의 제작사인 BUM 영화 제작소에서 제작했고 4대 홍길동으로 동작 그만의 곰팽이 역으로 주가를 친 이봉원이 첫 등장했으며 그림도서와 홍길동에서도 홍길동을 맡았습니다. 동료도서와 홍길동에서는 특이하게도 도사의 역할이 여자인데 원래 도사였던 장팔이 극중에서 허리를 다쳐서 무공의 달인인 뚱녀도사를 소개시켜주고 홍길동과 뚱녀도사가 같이 활약하고 그리고 황금칼과 홍길동은 시리즈 구단에 해당하는 슈퍼 홍길동 시리즈의 실질적인 마지막 작품으로 이 작품을 끝으로 슈퍼 홍길동 시리즈는 완전히 끝을 맺게 됩니다. 심영래 감독은 공룡 쭈쭈와 티라노의 발톱이 흥행에 실패하고 파워킹을 통해 극장용 영화 연출 활동을 재개했는데
메가폰을 잡으면서 한동안 방송활동을 중단하기도 했으며 비록 흥행이 실패했으나 외국 배우를 기용하여 다시 찍은 아미크론을 해외에 수출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LG전자와 코엑스가 협찬을 해서 코엑스 극장 개봉을 했고 영화 본편의 LG 로고와 LG 제품, LG 건물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심지어는 지킬 로봇에게 파괴되는 건물도 LG전자 건물이죠. 총 제작비 20억 원을 들여 파워킹의 환상 액션, 전자총, 특수의상, 수백 명의 군단들 등 화려한 SFX를 선보이고 있으며 컴퓨터 그래픽의 발전과 어린이 영화 육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영화계의 새로운 도전으로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국내 특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폼 체인지 능력을 가진 히어로를 등장시켰으며 이는 전용 로봇이 메가 체인저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고 전체적으로 스토리, 액션, 연출면에서 벡터면에서 퇴화했고 로봇 전투를 슈트가 아닌 풀 CG로 재현을 해서 우려가 컸으며 CG로 이루어진 거대 로봇전은 조악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엑스가리온이 맥스맨보다 비판을 받자 이래 자이온처럼 재평가를 받게 되었는데 표절 논란 없이 디자인은 준수했고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평론가나 특촬물 덕후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어릴 때 재미있게 본 추억의 특촬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맥스맨의 스토리를 알아보자면 평화로운 스텔라 성운의 레오니아 왕국과의 50년간 전쟁 끝에 레오니아 왕국 내 반란군 도움으로 전쟁에 승리하여 레오니아 왕국을 강탈한 드가는 차기 여왕이며 레오니아 에너지의 내적 근원인 스피아 공주를 이용하여 전 우주를 통치하고자 했고 지구의 한 기암 절벽에 수천 년 동안 숨겨져 있던 메가 체인저는 지구로 온 스피아 일행의 신호를 감지했으며 동시에 자신을 조종할 맥스맨으로서 스스로 세 가지 정령을 다스리며 변신하여 전투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전달할 사람을 찾으면서 맥스맨과 메가 체인저는 드가 대마왕의 손에서 스피아 공주를 보호하고 레오니 스톤을 모두 찾는 데 성공하여 지구의 평화를 지키고 스킬라를 물리친다는 내용이죠. 1990년에 임종호, 이상률 감독이 만든 작품으로 내용은 소리와 송이가 아버지가 발명한 화포의 설계도를 가지고 한양으로 향하고 도중에 선적들을 만나 공경에 빠지게 되는데 백두관이 나타나 선적들을 물리치고 소리와 송이를 구해주고 소리와 송이는 한양에 도착하여 홍차파하는게 화포와 설계도를 건네받고 백두관과 벌레 삼총사는 포졸이 되어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는데 설계도를 건네받은 홍차파는 포도대장과 짜고 설계도를 일본 첩자에게 팔아넘기려 하고 이를 막으려는 백두관과 벌레 삼총사가 일본 첩자 닌자들과 대혈전을 벌인다는 내용이죠. 이 작품은 유머 1번지의 인기 코너였던 변방의 북소리를 개그맨 심영래, 김희환, 박승대, 서원섭 등을 데려다 놓고 만든 아동 영화죠. 2000년 3월부터 2002년 2월까지 KBS ETV에서 방영된 어린이 드라마로 원래는 50부작으로 3달 동안만 방영할 예정이었으나 본래 시청층이었던 초등학생 외에도 일부 중고생들과 어른들까지 재미있게 보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평균 시청률 10.46%, 최고 시청률 15.34%를 찍게 되어 476화까지 방영된 는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래저래 어린이 드라마의 역사를 새로 쓴 기념비적인 작품이죠. 줄거리를 살펴보자면 버그 때문에 멸망위기에 처해 있었던 컴퓨터 세계인 슈퍼컴나라에서 온 공주 슈퍼컴리가 지구의 평범한 어린이인 오명텐의 집에 식객으로 들어가서 온갖 사건을 겪는 내용으로 50부작을 500부작으로 늘리다 보니 중반부에 들어서자 마치 시트콤 같은 분위기를 띠는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져서 뭔가 억지 전개가 좀 되는 듯한 모습도 보여줬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